댓글창도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예.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새벽에 석방이 됐어요. 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얻은 범죄 수익 390억 원 은닉한 혐의로 올해 3월 8일에 구속 기소됐는데요. 예. 이 구속기간 만료로 오늘 석방됐습니다. 석방되고 나서 지금 자신을 둘러싸온 허위 인터뷰 의혹 부인했는데요. 신앙림 뉴스타파 전 전문위원에게 1억 6,500만 원 준 건 맞지만 이건 인터뷰 대가가 아니라 신 씨의 책 3권을 산 돈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책 3권이 1억 6,500만 원이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김 씨는 이 책은 그분의 평생 업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술적 작품으로 치면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돈을 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김 씨는 이 사적인 대화가 녹음되고 있는지를 몰랐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오히려 신 씨가 자신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궁금한 것들이 정말 많아서 기자들 질문이 이어졌을 텐데요. 많은 질문에 대해서 김만배 씨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자신이 대선 국면을 바꿀 능력도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이 검찰은 지금 김 씨가 대선 국면을 윤석열 당시 후보가 불리하게끔 바꾸기 위해서 이 허위 인터뷰를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자신이 대선 국면을 바꿀 만큼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검사 재직 시절에 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라는 얘기를 했던 당시의 자신의 발언을 번복했습니다. 그 당시에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지금 뉴스타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일명 김만배 육성 녹음 파일 전체 원본 이 72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편집 없이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후 5시 공개 예정입니다. 예. 자, 김만배 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던 신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도 오늘 검찰에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조사는 무산이 됐는데 오늘 출석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 진행하고 또 이를 보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신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오늘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오전 9시 43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신 전 의원은 이 출석하면서 만난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고요. 지금 신 전 의원은 뉴스타파에 녹취만 넘겼고 보도나 제작 과정에 관여한 적 없다. 그리고 당신은 대선 후보 경선도 시작되기 전인데 미리부터 특정 후보를 공격하려고 허위 보도 기획할 수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로 단식 8일째에 들었습니다. 오늘도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강도 높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어요. 네, 어제 인터뷰였는데요. 단식 중에 한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국민의 뜻에 또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민주주의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이런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회초리든 무서운 의붓아버지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시스템과 체제, 법제도 다 바꿔서 장기 집권이나 무력에 의한 영구 집권을 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제 직접 비판을 했는데요. 내 생각에 반해서 나에게 반대하는 자들은 곧 반국가다. 짐이 곧 국가다. 내가 왕이다. 이런 생각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말이 많이 서로들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관련한 여당의 대응도 정리해 주시죠. 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반발했습니다. 계속해서 탄핵을 언급하는 행태는 헌법 위에 국민의 선택으로 탄생한 선출 정부에 대한 내란 선동 행위나 다름없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대체 국민의 선택으로 집권한 합헌 정부를 어떻게 탄핵하겠다는 것인가. 이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민의 결정을 힘으로 덮으려는 대선 불복이자 국민
명령 불복종 행위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도 탄핵에 대한 명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한 수도권 의원은 법적으로 탄핵소추안을 성립시킬 명확한 법률 위반 사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대표가 강성 지지층만 보고 가서 어떻게 총선을 치를지 걱정이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예.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수원지검의 검찰 조사에 이재명 대표가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전에요. 며칠 날 나간답니까? 네, 오는 9일에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한 조사고 지금 해당 의혹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에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조성 사업 지원비 그리고 또 방북 비용처럼 총 800만 달러가 있는데 이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요청해서 대신 북한에 냈다 이런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쌍방울그룹 대납에 당시 관여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 대정부 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 검찰에 출석해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들이 저열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정대하게 나아가겠다 이렇게도 말했는데요. 이 대표는 앞서도 여러 혐의로 검찰에 출석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출석하면 5번째 검찰 출석입니다. 예. 자, 어제 이 시간에 양무진 교수와 북러 정상회담에 관련한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얘기들이 많은가 봐요. 관련 속보 있으면 더 전해 주시죠. 네, 북러 정상회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임박했다 이런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백악관도 사실상 이를 인정했습니다. 또 러시아 정부 관계자가 일본 방송인 NHK에 이제 전한 말로는 북러 정상회담 위에서 조율이 진행되고 있고 장소는 러시아 극동 지역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측이 지금도 예정을 계속 변경하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회담 일정, 장소는 앞으로도 계속 조율이 이어져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이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이 북러 간의 무기 거래 문제 논의될 예정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미국이 진짜 많이 불편해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도 지금 두 나라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백악관은 이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거래 협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현지 시간 6일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 소개해드리면요. 우리는 북한이 바그너 그룹의 로켓과 포탄을 제공하는 걸 봤다. 이렇게 밝히면서 그 이후에는 북한이 러시아군에 대량의 무기를 지원하는 건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북한이 그러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개입하지 말기를 다시금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이 북러 간 무기 거래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한미일 간의 활발한 협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도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입장을 좀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예. 현지 시간 6일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국제사회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보리가 규정한 대북제재 의무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주어의 러시아라고 명시돼 있지는 않으나 아무래도 북러의 군사 공조 강화 움직임을 견제하는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예, 지금도 속보 지켜보고 있는데 보통 한중일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일중 이렇게 얘기한 걸 두고서 또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일본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일본 오염수 방류로 이제 수산물 먹기 참 꺼려진다 이런 분들 많은데 그런데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이라고 속여서 판 사람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불안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매한 업소들 적발이 됐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1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같이 이 어시장과 횟집 등 수산물 판매업소 800여 곳
특별 단속했는데요. 예. 11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3개 업소는 일본산 활가리비, 활참돔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서 판매했고요. 또 다른 6곳은 일본산 활참돔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아니면 일본산 외에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수산물 원산지 고의로 또 표시하지 않고 판매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프랜차이즈 업소 한 곳은 페루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수산물 양식업체 한 곳은 흰다리 새우를 무허가로 양식하다가 적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이런 일이 자꾸 안 벌어지면은 더 국민들의 불신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원산지 표시 지침 어기면은 지금 어떤 처벌 받게 돼요? 네, 현행법상 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거짓으로 하거나 혹은 혼동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예. 7년 이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원산지 표시를 안 하면 위반 정도에 따라서 5만에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지금 인천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 표기 그리고 무허가 양식으로 적발된 업소 5곳은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고요. 또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6곳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거짓 표시에 더 센 책임을 묻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